자세의 시춘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관련해서 민원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학교폭력 사안조사 관련 민원 제기 및 법적 분석과 관련해서 제시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관련 쟁점들을 학교폭력 예방법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폭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및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이에 대한 민원 제기는 피해 학생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실제 사례와 법적 근거, 민원 제기 가능성 및 재결례 등을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담조사관의 부적절한 조사 방식 및 언행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공식적 조사 요청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근거 및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폭예방법 제11조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및 제14조 피해 학생의 보호에 따르면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특히 제14조는 피해 학생의 권리를 명시하며 제11항 제3호는 피해 학생의 비밀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담조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피해 학생에게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법적 근거로는 학폭력 예방법 제11조 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규정, 즉 전담조사관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조사를 수행해야 함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 피해 학생의 보호와 관련하여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전과 명예보호, 비밀보호 등을 규정하며 2차 가해 발생 시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 2 전담조사관의 운영 등과 관련해서 전담조사관의 자격,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 수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살펴보게 되면 전담조사관의 윤리적 태도, 인권 존중, 중립성 유지 등 의무를 강조하며 사안 관련 학생의 심리적 안정, 저행위, 비밀 누설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시적 사례를 하나 살펴보게 되면 부적절한 언행으로 협박성, 책임 전가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너희가 신고를 해서 이렇게 일이 커졌다. 나중에는 너희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또는 별일이 아닌데 신고를 해서 모두를 피곤하게 한다와 같은 발언을 명백히 피해 학생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2차 가해성 발언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이는 학폭 예방법 제14조에 따라 피해 학생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성실한 조사 태도와 관련하여 조사 중 담배 냄새를 풍기거나 자리를 이탈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담조사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2에 요구하는 전문성을 결여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재결례 및 유사 사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2018년 재결례, 이 부분은 가상의 재결례입니다. 그냥 패턴에 따른 사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 학생이 심리적 고통을 겪은 사안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는 해당 교사의 언행이 피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교육청의 담당 교사 징계 및 재발 방지 교육 강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담조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유사하게 판단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보도 사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피해 학생에게 너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고 해당 조사관이 교체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할 때 유의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민원 제기를 할 때 조사관 개인에 대한 감정적 비난보다는 전담조사관의 특정 언행 조사 방식이며 이게 학교폭력예방법 피해학생 보호 의무와 공정한 조사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공식 조사 요청을 형식으로 제기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인 언행과 상황을 6학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피해 학생의 심리적 피해를 강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보호자 사전 고지와 동석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 진행한 경우 그 근거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의 4 조사 등의 방법과 관련해서 제1항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 의해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초등학생 등 심리적 보호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조사 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를 동석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할 수 있다라고 재량 규정이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심리적 보호 필요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호자 사전 고지 및 동석 요청의 권한을 충분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학폭예방법 시행령 제24조의 4 조사 등의 방법과 관련된 제2항의 초등학생 등 심리적 보호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조사 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자를 동석시킬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보호자의 알 권리 및 학생의 심리적 안정권 보장의 일환으로서 해석됩니다. 2025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살펴보면 보호자 등 동의 및 동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중요성을 강조하여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보호자 동석이 원칙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관련해서 초등학생 불시 호출 및 조사, 즉 초등학교 저학년인 학생이 보호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교내 방송을 통해 모먼실로 호출되어 불시에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입니다. 학생은 명문도 모른 채 불려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조사 과정에서 위축되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 학생의 진술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호자의 동석 요청 거부와 관련하여 보호자의 자녀 조사에 동석을 요청하였음에도 학교가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조사를 진행한 경우 이 또한 절차 위반입니다. 재결례 및 유사 사례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관련 조사 시 보호자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거나 하지 않거나 아동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조사 방식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바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 역시 이와 유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 사례와 관련하여 일부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 시 초등학생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조사를 진행하여 해당 학교에 대해 절차 위반을 지적하고 관련 담당자에게 주의 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민원을 제기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민원에 초등학생에 대한 보호자 미통지 및 미동석으로 인한 절차 위반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향후 조사에 대한 거부감, 진술 거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해야 하고 보호자가 동석했다라면 학생이 심리적 안정 속에서 더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시면 됩니다. 공개방송으로 호출을 하여 사안조사 대상자를 호출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에게 통지하는 결과가 생겨서 위법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위법 소지 및 재발 방지 요청 가능성과 관련하여 이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명시하는 비밀 보호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학폭예방법 제21조 비밀 엄수의
의무 등과 관련해서 학교폭력이 사안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기타 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치결정 등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3조 비밀엄수와 관련해서 비밀엄수 의무 주체 및 범위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서 학생의 개인정보 조사 대상자라는 사실 자체가 본인이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에서 발행한 2025년도 판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상정보 및 조사 내용이 비공개되어야 함을 엄격히 강조하며 2차 가해 예방을 위해서 비밀 엄수 원칙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 예시를 살펴보게 되면 방송 호출로 인해서 신상이 노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몇 학년 몇 반 000 학생은 지금 즉시 교무실 누구누구 선생님께 오세요. 학교폭력 사안 관련 조사입니다와 같이 방송으로 특정 학생을 호출하는 경우 전교생 또는 최소한 해당 반 학생들은 모두가 그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음을 인지하게 되겠죠. 이는 해당 학생에게 불필요한 낙인을 찍고 소문 확산, 따돌림, 조롱, 비난과 같은 심각한 2차 가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에 그 선생님이 학교폭력 전담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도 똑같은 설사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든지 아니면 학교폭력 이름이 아닌 학교폭력 사안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간접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급 내 소문 확산 및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 위축과 관련해서 방송 호출로 인해 제 학교폭력으로 불려왔대라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이 학교생활에 극심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며 위축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이와 관련된 재결례와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부 특정감사 결과 2000년도 학교폭력 사안조사 대상 학생을 공개적으로 호명해서 조사실에 부르는 행위는 학생의 사생활 침해 및 2차 가해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에 즉시 시정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사례는 다수 존재합니다. 교육부 및 각 교육청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2017년 005 민원 처리 결과 여론 가상의 재결례도 역시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올려놓은 거고요. 특정 학교에서 학교폭력 관련 학생을 방송으로 호출한 사례에 대해 교육청은 이는 명백한 학교폭력 예방법 제21조 위반이며 학생의 인권 및 비밀보호 의무를 침해한 행위로서 판단하여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 및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교육 강화를 지시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학생의 비밀보호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재발 방지 지침 요청이 가능하고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해당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사 동석자의 사건 축소 시도 발언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예방 법원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은폐 축소 방조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며 사안 객관적 조사 및 심의 절차를 보장할 의무를 징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로 학교폭력법 제19조 학교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인지한 경우 즉시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학폭법 제20조 사안의 보고 및 처리와 관련해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가 축소해서는 안 되고 은폐 축소 방조 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요. 2025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발행 PDF 파일 자료에 보면 학교의 장은 학교의 폭력 사안의 은폐 축소 허위 보고 등을 절대로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안 처리 최종 책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용히 사과시키고 끝내려 한다는 발언. 교장 선생님 또는 조사 시에 동석했던 선생님이
학생 앞에서 이 정도는 조용히 사과시키고 끝내려 했다, 또는 굳이 심의위원회까지 갈 일은 아닌 것 같다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은 사안을 축소하거나 특정 결과를 유도하는 의도가 의심되는 것이고요.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요구하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해 학생의 편을 드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서 그 학생은 원래 착한 학생인데 이번에만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식의 발언은 가해 학생에게 유리한 편견을 형성하고 피해 학생의 진술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결례와 유사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교육부 감사 결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이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이 감사에서 적발되어 중징계 인결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요. 특히 피해 학생 보호에 소홀하고 가해 학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안을 처리하는 것을 유도하려 한 경우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하게 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제처 유권 해석과 관련해서 학교의장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육부 장관 등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사안을 은폐 축소하려는 행위는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도 있습니다. 민원 제기 적절성과 관련해서 절차적 공정성 훼손 소지가 매우 크고 학교의장으로서 중립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원 제기를 통해 해당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획득하려는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녹취, 기록, 열람 요청과 관련해서 보호자의 권한인데 권리 보장 의무와 관련해서 피해 학생 및 보호자는 조사 절차에 대한 기록, 진술서, 조사 보고서 등에 대한 열람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고요. 법적 근거로 행정절차법 제37조 정보의 제공, 즉 행정청은 당사자 등에게 해당 사안의 관련된 정보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학교폭력 사안조사 또한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열람과 관련하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피해 학생의 진술 내용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25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과 관련하여 피해 학생 및 보호자는 조사 과정에서 결과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여 필요시 관련 기록의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열람 관련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 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피해 학생 본인의 진술 내용 또는 질문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민감 정보에 대해 예를 들면 가해 학생의 진술 내용이라든가 다른 학생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의 비밀 및 엄수 의무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의 본인 진술서,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질문된 내용, 그리고 학교의 최종 조사 보고서 등 피해 학생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전담조사의 교체 요청 및 향후 모든 조사에 시 보호자 동석 보장 요청과 관련해서 적절성 여부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전담조사관이 편파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 또는 절차 위반의 행위를 했다는 명백한 근거, 즉 특히 녹취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사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조사관 교체는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청이 되게 되고요. 또한 피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진실권 보장을 위해 보호자의 동석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2025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은 주요 원칙으로서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학생의 심리적 안정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사관이 편파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이 이러한 원칙을 훼손한다면 교체 요구를 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4조의 4제 2항은 초등학생 등 심리적 보호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석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조사 시 보호자의 동석을 강력히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 사례 예시와 관련해서 조사관의 편향적인 태도, 즉 특정 조사관이 가해 학생 측의 주장만을 신뢰하거나 피해 학생의 진술을 경청하지 않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조사관의 교체 요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호자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경우와 관련해서 이전 조사에서 보호자 미동석으로 인하여 학생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향후 조사에서는 보호자 동석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사 사례나 재결례를 보면 교육청 민원 처리 사례와 관련하여 학교폭력 사안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의 불공정성이 논란이 제기되어 보호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조사관이 교체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청은 사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공식 서면 회신 요청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 민원인은 즉 피해 학생 보호자는 행정기관 즉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해당 민원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및 각 교육청의 민원 처리 사무 기준에 따라 보장되는 당연한 권리이고요. 법적 근거는 행정절차법 제17조 신청의 처리 및 제38조 처리기간 및의 설정 및 공개 등과 관련된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청은 신청을 접수하면 법정 처리 기간 내에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민원 처리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처리 결과의 통지와 관련해서 민원 사항을 처리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교육청의 민원 사무 처리 지침에도 대부분의 교육청은 민원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회신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효과와 관련하여 증거자료 확보와 관한 공식 서면 회신은 교육청의 입장과 민원에 대한 처리 방법을 명확히 문서화함으로 향후 추가적인 조치에 이를 진행할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책임성 확보와 관련해서 서면 회신은 행정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여 단순히 구두를 버무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한 이해 즉 구두 답변보다는 서면 답변이 내용의 오해를 줄이고 서면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민원 제기 여부 및 불리하게 될 가능성과 관련해서 민원 제기 가능성은 위에 제기된 6개 항목 전담조사관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보호자 사전 고지 및 동석 없는 조사, 공개 방송 호출, 동석자의 사건 축소 시도 발언, 조사기관 기록 열람 요청, 조사관 교체 등 동석 보장 요청 등 모두 관련 법령 및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민원 사유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이는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공정한 사안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우리 측에 불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학교 및 채무자 측의 방어적 대응과 관련해서 민원을 통해 문제가 공론화될 경우 학교나 채무자 측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언론 노출 시 압박감과 관련하여 만약 사안이 언론에 노출된 경우 당사자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고 증거의 불충분과 관련 진술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즉 녹취, 문자 메시지, 목격자의 진술 등이 그런 부족한 경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정리된 진술 내용과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위와 같은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며 오히려 피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안 처리를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부당한 상황에 대한 민원 제기는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추천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구체적이고 육가원칙에 따라 사안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요청을 서면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의 심리적 영향을 강조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